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CEO들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은행가들이 낮과 밤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완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관세를 주요 경제 전략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0% 관세,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죠. 100% 관세,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모든 상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의 공약과 일치하며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로비 활동과 고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 회사인 INSTL, 인더스트리즈는 철강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칸스털레이션 브랜즈 같은 주류 회사는 멕시코에서 맥주를 수입하는데 관세로 인해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트럼프의 독자적인 스타일.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당선인이 종종 중요한 정책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고하며 심지어 그의 보좌진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통화 후 남부 국경을 실질적으로 폐쇄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지만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은 기업뿐 아니라 정책 조언가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로 인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비용 증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화당과의 갈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협상의 일환일 뿐이고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는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원의원 톰 코트는 트럼프가 중국을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WTO 규정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강력한 무역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그들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먼저 월가는 높은 연봉과 성공을 상징하는 직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입 은행가들이 주당 90시간 이상 근무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이러한 업무 강도를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ADHD 약물, 각성제, 니코틴 파우치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직장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월가에서 약물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 월가의 신입 은행가들은 흔히 주당 80에서 100시간 근무를 강요받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분석가나 어소시에이트로 불리는 초급 직책에 있습니다. 장시간 반복 작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높은 성과를 내야 하는 이들에게 에더럴이나 바이반스 같은 ADHD 약물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신입 은행가는 에더럴을 복용한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익셀에서 셀 서식을 지정하거나 파워포인트 로고를 정렬하는 단조로운 작업에도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약물 사용 사례. ADHD 약물 에더럴과 바이반스는 월가의 젊은 은행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업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투자은행가는 에더럴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하루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약물의 의존성을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니코틴 파우치. 일부 은행가는 만스터 밤즈라는 음료를 만들어 마십니다. 만스터 에너지 음료에 5시간짜리 초강력 에너지샷을 섞은 것으로 카페인 함량이 커피 5잔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와이엔 같은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한 분석가는 하루 이내지 3개의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며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약물 남용의 부작용과 위험. 건강 문제. 장시간 근무와 약물 남용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으로는 심계항진, 체중 감소, 식욕 감퇴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 우울증, 고립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전직 은행가는 약을 복용하면 로봇처럼 행동하게 된다며 인간적인 교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치명적 위험 약물 남용이 심화되면 더 강한 약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구매한 위조된 ADHD 약물에는 치명적인 펜타닐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몇몇 은행가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직장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 기업의 책임 부족 월가는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신입 은행가들은 극한의 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가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문화 일부 회사에서는 약물 사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심지어 약물 사용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은 신입 은행가들이 생존을 위해 약물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중단 후 회복 사례. 몇몇 은행가들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직 은행가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가족과 함께 살며 디톡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는 약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결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월가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경쟁 중심 문화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